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께 성희롱 예방 수칙에 대해 말씀드릴 박한창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보다 더 성평등한 정당이 되기 위해 당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하는 성희롱 예방 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희롱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희롱이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요즘 시대에 성희롱이 웬 말이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성희롱의 특성 중 하나가 수직적 권력 관계에서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한 통계에 따르면 성희롱 가해자 10명 중 9명이 피해자보다 상급자였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정치권에서 발생하였던 사건들의 공통점 역시 가해자가 상급자이며 나이가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당 안에는 여러 직책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활동을 합니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아도 권력 관계에서 우월한 위치에 놓일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성희롱은 행위자의 의도와는 관련 없이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는 것만으로 성립이 가능합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그건 그 사람의 과도한 피해의식이야. 라는 행위자의 견해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의 불쾌감만으로도 성립 가능하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성희롱의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희롱은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성희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언어적 성희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언어적 성희롱이란 음담패설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성희롱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성에게 아이고 그렇게 생겨서 젓가락 들 힘이나 있어. 혹은 여성에게 애엄마 같지 않게 왜 이렇게 날씬하고 예뻐. 이런 말 모두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는 칭찬으로 한 이야기일지라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모두 언어적 성희롱에 속합니다. 친해 보이는 두 사람에게 두 사람 부부야? 아니면 그런 관계야? 와 같은 말은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말들 역시 언어적 성희롱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시각적 성희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각적 성희롱은 신체의 특정 부위를 유심히 쳐다보는 행위, 음란한 사진, 그림,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혹은 보여주거나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상대방의 옷차림과는 별개로 엉덩이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유심히 쳐다보는 행위는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또한 카카오톡과 같은 SNS로 성적 메시지를 보내거나 나체 혹은 외설적인 영상을 공유하거나 원치 않는 상대에게 보여주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이번에는 신체적 성희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체적 성희롱은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나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어깨 만지기, 허리를 쓰다듬거나 안마를 요청하거나 원치 않는 안마를 굳이 하는 경우도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성희롱 시 협박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 행위까지 일어나면 성추행과 성폭행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체적 성희롱은 행동으로 일어나다 보니 주변에서도 쉽게 판별 가능한데 주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격려나 칭찬을 하기 위해서 특정 부위를 쓰다듬거나 어깨를 감싸는 것 역시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 성희롱은 동성끼리라도 남성이라도 성립될 수 있는데요. 신체적 접촉은 반드시 상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희롱의 유형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성가족부와 서울시 등 여러 기관에서 성희롱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다음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애매할 땐 하지 말기.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상대가 불쾌할 수도 있나? 이렇게 애매하다 싶으시면 하지 않습니다. 둘, 변명보다는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고 사과하기. 자신의 언행에 대해 상대방이나 주변인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굳이 해명하려 애쓰지 말고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불쾌하셨군요.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와 같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합니다. 셋, 외모평가, 사생활 언급 말기. 성별에 관계없이 타인의 신체, 외모를 평가하지 않고 사생활에 대한 언급, 특히 성적인 언급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 음담패설, 신체 접촉하지 않기. 음담패설과 가벼운 신체 접촉 정도는 친해지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다섯, 가해자 옹호하지 않기.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옹호하는 여론 형성까지도 2차 가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섯, 함께 노하기.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돕고 가해자를 저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차별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한다면 옆에 있는 여러분께서 함께 용기를 내서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해 주세요. 지금까지 성희롱 예방 수칙을 살펴보았는데요. 성희롱이 없는 더불어 행복한 정당 만들기를 위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등한 정당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자는 이래야 한다, 혹은 남자는 이래야 한다, 이런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 나이에 따라 계급을 규정하는 문화, 직위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조직 문화가 깊이 뿌리 박힌 곳일수록 성희롱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평등한 문화를 만든다면 성희롱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폭력이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성평등한 더불어민주당, 여러분의 실천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위한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